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아,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아,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증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요즘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쑤시지는 않으세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이런 증상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면 어머니가 꼭 챙겨주시던 간식이 있었잖아요. 화로 위에 툭툭 소리내며 익어가던 그것. 껍질 까면서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요, 그냥 추억의 간식이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밤을 두고 기를 북돋아주고 위와 장을 든든하게 해주며 신기를 보호한다 기록해뒀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에서 이렇게 극찬한 식품이 흔치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현대과학이에요. 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들어있어서 학계에서는 5대 영양소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견과류면서 지방은 호두의 13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뇌 건강부터 뼈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밤 하나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밤에 숨겨진 효능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지,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군밤이냐 생밤이냐에 따라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군밤에는 아예 없습니다. 열에 다 파괴되거든요. 기껏 챙겨 드신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상황까지 오늘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어디가 약해질까요? 대부분 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부은 느낌 드시진 않나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시진 않으세요? 예전엔 그냥 넘겼던 피로가 요즘은 며칠씩 가시지 않고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심혈관이 약해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걷는 것도 귀찮아지고 나가기도 싫어지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요. 몸이 불편하니 마음도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뼛속 칼슘이 점점 빠져나가고 근육량은 줄어들며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지죠.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나쁜 습관이 더해질 때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마찬가지고요. 짜게 먹는 습관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요.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세포 노화가 빨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거든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막아주는데 나이 들면 그 방어막이 약해져요. 70세부터는 언어 능력, 학습 능력, 단기 기억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밤입니다. 밤이 왜 좋은지 성분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뼈 건강입니다. 밤 100g에는 칼슘이 19에서 34mg, 마그네슘이 30에서 36m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인이 200mg 이상, 망간은 하루 충분량의 127%나 됩니다. 이 네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망간은 뼈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밤 100g만 먹어도 하루의 필요량을 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밤이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밤에는 비타민 B1이 쌀의 4배에서 8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피로해소 비타민으로도 불리는데 뇌의 기능과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베르니케 뇌병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엽산도 하루 권장량의 27%가 들어있어요. 엽산은 뇌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액과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밤에 들어있는 갈산과 엘라그라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심장병 위험을 27%, 뇌졸중 위험을 24%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MC 메디슨에 발표한 세 번째 명대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밤 100g에는 비타민C가 최대 40mg까지 들어있습니다. 생밤 10개 정도면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여기에 비타민 B6도 하루 권장량의 33%가 들어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소화 건강입니다. 밤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지방 함량이 0.5g밖에 안 됩니다. 호두가 65g, 아몬드가 50g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죠.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배탈이나 설사가 있을 때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기록해뒀습니다. 밤이 천연지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피로회복입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지치시는 분들에게 밤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정도면 밤이 왜 완전 영양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밤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리법에 따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비타민C 섭취가 목적이라면 생밤이나 삶은 밤을 드세요. 군밤은 높은 열로 굽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전부 파괴됩니다. 반면 삶은 밤은 비타민C가 그대로 보존돼요. 그런데 군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군밤은 단맛이 56% 더 강해지고 오메가3는 33%, 식이섬유는 38%나 더 많아져요.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밤 먹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구워서 먹는 것, 그 다음이 익혀 먹는 것, 찌는 건 가장 덜 좋다고요. 구울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말고 절반 정도만 익혀야 좋다고 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5개에서 6개가 적당합니다. 옛 속담에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공복보다는 식후에 간식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두부와 함께 드시고요. 밤밥을 지을 때 두부요리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시금치나 미역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생밤은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벌레가 생기거나 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장기 보관하시려면 삶아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밤밥, 밤죽, 밤조림 같은 전통 음식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밤죽이나 밤스프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께는 생밤을 안주로 추천드립니다. 생밤엔 비타민C가 아세트알데히드 생성을 억제하고 알코올 산화를 촉진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군밤은 비타민C가 없으니까 숙취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밤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33에서 37%로 꽤 높아요. 혈당 부하 지수도 58로 고혈당 부하 식품에 해당됩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칼륨이 100g당 439에서 592mg이나 들어있어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 약 15%가 밤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생밤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도 삶거나 구운 밤은 괜찮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 처리 과정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생밤을 드시고 불편하셨던 분들은 익힌 밤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 치료 중이신 분들은 철분제 복용 시간과 밤 섭취 시간을 2-3시간 정도 떼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밤이 저지방 식품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 이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된 금기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만인 경우 소화불량이 있을 때 변비가 있을 때는 밤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밤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좋은 점들도 이 주의사항을 지키셨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모두 갖춘 완전 영양식품입니다. 비타민 B1은 쌀의 4배에서 8배, 망간은 하루 필요량의 127%나 들어있고요. 갈산, 엘라그산, 카테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 뇌 건강, 간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밤이 좋은 이유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뼈와 뇌, 심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 함량이 0.5g밖에 안 되니까 체중 관리 걱정도 덜 하시고요. 드실 때는 목적에 따라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비타민C가 필요하시면 생밤이나 삶은 밤, 식이섬유의 단맛을 원하시면 군밤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5개에서 6개입니다. 옛말에 밤 3톨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당뇨 환자분들과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밤 드실 때는 물도 충분히 드세요. 동의보감에서 극찬하고 현대과학이 효능을 입증한 밤, 이제 그냥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으로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가을 지나도 밤은 언제든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식탁에 밤 한 그릇 올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병원에서도 겨울철이면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라봉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는 일반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라봉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라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꼭지 부분이 봉긋 솟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라봉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결정체.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라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라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라봉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왜 좋은지, 고기 드실 때 한라봉을 곁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라봉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어 보게 되고 TV 자막도 흐릿하게 느껴지고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도 자주 드시죠. 혈관 건강도 걱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기미나 잡티도 점점 짙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 건강은 어떠세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끙끙대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것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면역학회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젖산이 빨리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겁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후부터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더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까지 더해지면 기미나 잡티도 짙어지죠.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복잡하죠? 노화에다가 생활습관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 구연산, 헤스페리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감귤이 36mg이니까 한라봉이 약 1.5배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르신들께 한라봉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회복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가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구연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라봉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라봉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한라봉을 드실 때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요. 이걸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속껍질에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봉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선명한 주황색 예쁘죠? 이 색깔의 비밀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도 늦춰줍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라면 한라봉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활약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활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라봉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진피차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하시면 건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일곱 번째,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한라봉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침마다 배가 가볍고 화장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라봉을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100g당 약 48kcal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57, 배가 51이니까 한라봉이 더 낫죠. 한라봉 한 개가 250g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80에서 90kcal예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헤스페리딘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달콤하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진정작용과 함께 항암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차로 우려 드시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라봉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드세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하얀 실 같은 부분에 비타민 P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얀 실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더 드시고 싶은 유혹은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빈혈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와 한라봉을 함께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한라봉의 시트러스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고기를 구우실 때 한라봉 슬라이스를 함께 구우시면 향긋한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특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낙지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한라봉 낙지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라봉 즙을 양념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한라봉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요. 간식으로 한라봉과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한라봉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라봉을 넣어서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한라봉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 타서 드시면 한라봉차가 됩니다. 감기 예방, 부종 완화, 소화 촉진에 좋고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얇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고르세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꼭지가 싱싱한 녹색인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건 피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한라봉은 후숙과일이에요. 갓 수확한 한라봉은 즙이 적고 푸석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져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손발이 노래질 수 있어요. 한라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한라봉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하 지방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황달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달은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눈은 정상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며칠 내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손발이 노래졌다면 너무 많이 드셨다는 신호니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라봉은 당도가 13에서 16 브릭스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섭취 시 혈당 상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몸이 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감귤류는 대체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좀 낫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라봉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한라봉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한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이에요. 울퉁불퉁 못생긴 외모와 다르게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있죠. 비타민의 결정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건강, 항노화, 피부 미용, 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 건강에 탁월하니까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풍미도 살려줍니다. 다만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찬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한라봉은 껍질이 얇고 묵직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후숙 과일이니까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한라봉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간식도 즐겨보세요. 단 너무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가 손발 노래지는 건 조심하시고요.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 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젊을 때는 밥 조금만 줄여도 금방 빠졌는데 50대 넘어가니까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 운동을 해봐도 예전 같지 않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50대가 넘으면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로 쓰였어요.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연료로 썼단 말이죠.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그게 에너지로 안 가고 바로 뱃살로, 옆구리살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드리면요, 젊었을 때는 휘발유 넣으면 바로 달리는 차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휘발유를 넣어도 달리질 않고 기름통에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0대나 60대 어르신 대부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젊었을 때처럼 다이어트를 하세요. 밥을 굶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죠.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자책을 하세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살 안 빠지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예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특히 밥 드시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게 전부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변비가 생기시거나 배변이 불규칙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러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붓기도 심해지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이 무거워져요. 그게 다 살로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나는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게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50대가 넘으면 기초대사량이 확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예요. 20대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500칼로리 넘게 썼는데 60대가 되면 1200칼로리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남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탄수화물 대사 능력도 떨어집니다. 밥 한 공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요.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뽕 하고 나와서 금방 낮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 높은 혈당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쪄? 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는 게 답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성분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르시아 캄보지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에서 나는 열대 과일이에요. 망고스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 HCA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뭘 하냐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줍니다.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효소가 있어요. 가르시니아의 HCA 성분이 지방으로 바꾸는 이 효소가 일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드셔도 그게 지방으로 덜 간다는 뜻이죠.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옥수수나 감자에서 뽑아낸 식이섬유예요.
이 성분이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간다고요. 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까 지방이 덜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배변 활동까지 도와줍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알로에겔 추출물이에요. 알로에는 다들 아시죠? 피부에 좋다고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먹어도 좋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피부도 좋아져요. 다이어트 할 때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붓고 체중도 안 빠지거든요. 근데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챙기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가르시니아 따로, 식이섬유 따로, 알로에 따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결국 귀찮아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예전에 따로 챙겨 드시다가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세컨랩스 다이어트 스틱이에요. 이 세 가지 성분이 이 한 포에 전부 들어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추출물. 따로따로 안 챙기셔도 되고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 세컨랩스 꾸준히 드시면 실제로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식이섬유라서 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달라졌네? 하고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화장실 가시는 게 달라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그 다음은 식후에 더부룩하고 졸린 게 줄어듭니다. 밥 드시고 나면 꼭 눈이 감기고 배가 빵빵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게 사실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세컨랩스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잡아주니까 그런 증상이 한결 나아지세요. 그리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드세요. 체중계 숫자가 확 빠지는 것보다 먼저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옷 입을 땐 허리 부분에 여유가 생기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로에겔 성분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먹는 걸 줄이니까요. 근데 세컨레스는 장 건강에 피부를 같이 챙겨주니까 오히려 안색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경우에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포도당이나 설탕을 먹을 때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같이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같이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이 확연하게 억제됐습니다. 식후 30분, 60분, 120분 모든 시점에서 혈당이 낮게 유지됐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도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14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지방률 같은 경우 31.6%였는데 14주 후에 30.5%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맛없는 거 진짜 못 드시는 분이에요. 가루약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늘 알약만 챙겨 드시는 분인데 세컨랩스는 석류 맛이라 맛있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가루인데도 거부감 없이 드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전보다 훨씬 잘 가신다고 하시고요. 요즘은 친구분들한테 벌써 다이어트 된다고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건데 본인이 발견한 것처럼 자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비타민C 드시듯이 하루에 2포 식전이나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 드시기 전에 한 포, 저녁 드시기 전에 한 포, 이렇게 2번만 챙겨 드시면 돼요. 물이 필요 없습니다. 스틱을 뜯어서, 자, 이렇게 뜯어서 입에 털어 넣으시면 3초면 끝납니다. 이게 파우더 형태인데 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거든요. 그래서 물 없이 그냥 드실 수 있고요. 석류 맛이라서 새콤달콤해서 맛있습니다. 가루약 특유의 그 텁텁하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이 가루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툭툭 뿌려 드셔도 됩니다. 식사하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더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서 넣으면 바로 녹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이게 달달하면서도 그 석류 맛이 같이 나니까 굉장히 새콤달콤하네요. 아니,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새콤달콤하고 그 다이어트 약 특유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 맛이 전혀 안 납니다. 이게 석류 맛이 나면서 굉장히 새콤달콤하거든요.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식전입니다. 밥 드시기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포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깜빡하셨으면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2번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이 세컨랩스가 좋은 게요, 6가지 기능을 한 번에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혈당, 체지방, 배변, 면역력, 피부, 장 건강까지 이거 하나로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GMP 인증시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먹기가 정말 편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3초면 드실 수 있어요. 외출하실 때 가방에 넣어 다니시다가 식당에서 밥 드시기 전에 하나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섭취를 피해주세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HCA 성분 때문에 임산부와 수유부, 어린이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50대 넘으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안 가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그 과정을 막아줘야 돼요. 다이어트 지긋지긋 하셨던 분들,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루 2포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